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화성시민신문에서 일하는 윤미 기자라고 하고요. 지금 화성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2020년 시민참여 주간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그물코 카페에서 저희 시민신문 본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분들 세 분 모셔놓고 저희 그 지역 공론장, 풀뿌리 공론장을 마련을 해봤어요. 근데 저희는 주제는 지역 공론장으로서의 언론의 역할은 무엇일까, 무엇이 되면 좋을까를 여러분들이랑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거를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탄에 위치한 그물고 카페라고 하고요. 그 지역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인 협동조합 카페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나중에 코로나 좀 풀리면 오셔서 좀 얘기도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 참여하신 패널분들 소개를 돌아가면서 할까 하거든요. 그래서 제 소개는 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화성 시민신문 자원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권영일 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 봉담에서 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화성시민신문의 시민기자 이유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교입니다. 여기 시민신문 최근에 편집위원이 되기도 했고 주로 이제 화성환경운동연합 지금 정책국가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유미 기자님은 최근에 그 마을자치센터에서 주관한 누구나 기자학교를 수료하셨죠. 네. 그때 하시고 저희 시민신문의 시민기자로 오셨는데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짤막하게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선은 화성이라는 곳이 여기에 원 주민들도 많지만 다른 곳에서 유입된 분들도 많잖아요. 아기를 키우고 이럴 때는 사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커가고 초등학교에 가고 막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이런 수업도 듣게 되고 좀 더 목소리를 내야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겠다 싶어서 나오게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엄마들의 대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주 좋네요.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우선은 그 화성시민신문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제가 소개를 하고 본격적으로 공론장에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시민신문은 올해 4월 2일 날 인터넷 신문으로 창간을 했고요. 근데 지금 작년 7월부터 창간준비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지역에 시민분들 한 3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지역에 건강한 언론을 좀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회의를 해가지고 지역 그 신문을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을까를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선은 뭐 후원 자금을 좀 모으고 CMS의 구독료를 좀 모아서 광고나 자본으로도 좀 독립적인 시민신문 같은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이 모아졌고, 그래서 우선은 종이신문으로 하기에는 좀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서 인터넷 신문으로 시작을 했고요. 화성시 지역에서는 좀 유일하게 저희가 오마이뉴스라는 포털 그 인터넷 신문이랑 기사 제휴를 해서 네이버와 다음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포털에도 같이 기사가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문에 대해서 기사 제보나 기사를 많이 읽으시고 피드백이나 의견을 좀 주시면 좀 좋은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신문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개를 좀 하고 싶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론장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론장에 대해서 좀 나눠가면서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패널분들이 생각하는 공론장은 무엇인지 편하게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그 말이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건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경험하지 않았던 부분일 수도 있지만 여기는 경험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이유미 선생님 지금 마이크를 가지고 계시니까 내가 생각하는 공론장은 무엇인지를 좀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들어오면서 단어 검색을 해봤더니 뭐 논쟁이나 토의 뭐 이런 단어가 보여서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자리도 좋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카페에 모여서 아이들이 이제 잠깐 어디를 갔을 때 학교나 뭐 학원을 갔을 때 카페에서 하는 엄마들 얘기들이 조금 지역에 대한 얘기들도 은근히 많고, 그리고 저희가 찾지 못했던 필요한 정보들을 엄마들끼리 교환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2-3명이라도 모여서 차 마시면서 하는 그 얘기 자체가 그냥 저는 그 자체가 공론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시나요? 그러니까 쉽게는 요즘에는 배달을 많이 하니까 이제 네네. 지금 2.5단계 되기 전에는 요즘 어디가 생겼는데 맛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요. 네. 후에는 뭐 요즘에 온라인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요. 애들이 동영상에 취해가는 것 같다. 도저히 공부가 되지 않는다. 네네네. 이 선생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반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네네네. 뭐 그런 얘기에서 저는 다른 또 교직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고 네. 그 동네에서는 이렇게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이유미 기자, 시민 기자분이 생각하는 공론장이라 함은 생활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경험에 대한 공유와 정보에 대한 공유를 하는 것도 공론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피곤해 보이시는 정규원 선생님. 정규원 선생님의 공론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뭐 갑자기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줌으로 지금 여기저기에서 각기 주제를 가지고 주제별 토론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뭐 마을 공동체는 마을 공동체로서 주제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자리는 지역 내에서 지역 신문이 지역 신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각기 자기 입장에서 이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기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주제가 아마 지역 언론, 동네에서 생각하는 지역 언론, 개인들이 생각하는 지역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뭐 그런 수준에서 얘기를 나누는 자리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근데 그거는 저희 주제인데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공론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나 그런 거를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들어서 많이 이제 지자체 단위 내에서 어떤 주제들을 발굴하고 아니면은 지자체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갖다 기존에는 이제 뭐 행정이나 의회 내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했다라면은 지금은 이제 주민들 각자의 어떤 주제를 설정해서 주민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서 그것을 이제 행정적이면 주제하고 의제화하고 실천사업으로 해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뭐 백인 토론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어떤 의제가 생기고 주제가 생기면은 중요한 쟁점이 되는 주제들 뭐 이런 것들을 그걸 이제 공론회장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같은 유사한 형태로 보고 있거든요. 네. 화성은 아마 뭐 한두 번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서 뭐 앞으로도 화성도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규용 선생님은 공론장이 시민과 어떤 행정의 거버넌스라는 협치의 의미에서 공론장의 역할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죠. 위원이기도 하셔서 우리 권영현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 아주 많으실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지만 권영현 선생님은 병점 이동 주민자치 위원장이시고
지역회의 위원이기도 하시고 그러시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협동조합 대표신가요? 이사장님이신가요? 네, 뭐 이사장을 맡고 있긴 합니다. 조그만한. 저분은 생활과 일터에서의 어떤 그런 의견의 조율이나 공론을 항상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계시죠. 사회활동도 많이 하셔서. 이게 이제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네. 공론장이라 그러는 것이 여태까지는 사실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 뭐 동네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모여서 중요한 의사적 결정을 할 때 이런 모임들을 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었죠. 근데 네네. 지금은 저희를 대신하는 사람들 몇 분께서 의견들을 내셔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의견들이 모여진 것이 뭔가 결정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이라든지 저희가 선출직으로 뽑아오는 시장님이라든지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저희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대신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네네. 저희 자체 스스로의 의견들이 모아질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지금까지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주민자치라고 하면 주민들이 그것들을 스스로 모아서 의견들을 모아서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그것이 공론장이라고 생각되고요. 할 말이 많다고 제가 좀 적어놓은 것도 있고 해서 예전 같으면 이제 네. 고속도로 같은 산업 인프라를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보이는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한다면 주민 자치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자유롭게 토론되고 논의될 수 있는 이런 장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도 굉장히 큰 사회 간접 자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유미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동네에서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공식적인 기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장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회 간접 자본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지금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예전 국가가 그걸 지원해서 뭐 도로 깔고 이랬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나중에라도 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혜경 선생님, 근데 지금 뭐 사실 서철모 화성시장님은 공론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취임하시고 지역회의라는 신박한 테이블을 만드셔서 행정에서도 전국적으로도 사실은 이게 거의 최초의 어떤 토론장, 공론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도 많이 받으시고 주민 화성시 지역의 호응도 많이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그 공론장이라는 게 지금 막 아예 없다라고는 할 수 없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공론장을 공식적으로 좀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네네.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가령 그런 지역회의에서 다뤄지는 주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 동네에 뭐가 필요해요. 한두 명의 민원성 이야기들이 그냥 오가면서 그 부분들이 해결되는 창구로서 이게 지역회의가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공론화라 하면 이런 것들이 가령 우리 동네에 지금 소음 문제, 공공항 소음 문제가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네네. 한두 분의 국회의원, 한두 분의 시의원들께서 우리 전체의 의견을 다 대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점, 나쁜 점, 그리고 이쪽을 선택했을 때 좋은 점과 이쪽을 선택했을 때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서 그것을 정말 치열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 저희 지금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시도했던 네네. 원자력 발전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존재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를 공론화를 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는 비용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저희도 그런 비용이 드는 공론장이지만 뭐 가령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가면서라도 어떤 의견들을 모아내는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혜경 선생님은 공론장이 사회 간접 자본이나 어떤 우리 삶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이나 주민분들의 어떤 필요성이나 욕구를 밑에서부터 좀 얘기를 해서 그게 반영이 되는 장으로서의 공론장의 역할을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 사실 패널분 세 분이 다 각기 다른 결의 공론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다 사실은 공론장이 맞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공론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둘러싼 지역 사회에서 무언가를 우리가 살기에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는 거를 전체가 한번 생각해보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 개인적인 게 뭐 사회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공공성이 좀 더 담보한 그런 이슈 같은 거를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을 전 공론장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면 그런 어떤 토대나 장 같은 게 사실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있지 않았었고 사실은 우리 공교육에서도 어떤 공론이나 이런 교육이나 이런 데에서도 저희는 이렇게 단체의 교육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는 그런 장 같은 게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하면 우리는 이제 좀 이런 얘기를 지역에서 풀뿌리처럼 많이 좀 이렇게 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시발점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사실 언론이 공론장의 역할을 전통적으로는 했었죠. 그리고 전통 언론에서는 이런 뉴스나 정보 같은 것이 이렇게 가기가 어려우니까 지금과는 다르게 언론이 어떤 그런 여론의 통구 그리고 여론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럼 다음 질문으로 저희가 넘어가서 지역 언론이 담고 있는 공론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각각 개개인의 시민분들이 저희가 화성시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화성 시민분들이신데 기존에 우리가 지역 언론이나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관심이 있는지 혹은 지금 신문을 구독하는 데가 있는지 지금 일간지 같은 경우는 구독을 거의 안 하는 거로 제 주변에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혹은 지역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좀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규호 선생님부터 얘기 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간지를 지금 30년째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도요? 네, 구독을 한겨레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죠. 내가 이걸 계속 가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하고 있고 네네. 또 기자들의 또 관점과 저희 시대 세대의 관점들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참가 멤버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한국의 언론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잘 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기레기라고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냥 언론인이 아니라 그냥 직장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부분으로서 생활인의 기자들이 기사를 만들어내는 네. 목적과 의식 없이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이 평가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런 부분에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좀 기존의 언론들, 뭐 지역 언론이든 중앙 언론이든 간에 조금 고민을 하고 변화해야 되지 실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 내에서 지역 언론이 지역의 바탕을 두고 지역의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지역 언론들이 다시 한번 좀 더 활성화돼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 언론이 한 15년 전에 한번 붐처럼 쭉 일어났다가 다 견뎌내지 못하고 지금 많이 사라졌는데 최근에 많이 고민들 하고 지역 언론의 필요성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지자체가 자치행정 뭐 이런 것과 맞물려서 네네. 좀 더 그 필요성이 증대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원 선생님은 한겨레 창간 멤버시기도 하시고 화성시민신문 창간 멤버세요. 언론에 관심 많으신 분이시죠? 이은미 시민기자님은 그 누구나 기자학교에 수업을 들으시면서 좀 많은 현직 언론 기자의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지금 시민신문 시민기자로도 활동하실 건데 그러면서 지역 언론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유미 시민기자님은 지역 언론 혹은 언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언론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졌었죠. 그냥 맨날 네. 눈 뜨고 아이 챙겨주고 아, 네, 자기 직전까지 계속 집안일 하고 네네네. 관심이 없다가 이제 점점 뭐 무상보육이라든가 뭐 네. 이런저런 나라에서 혜택들을 주니까 그런 혜택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사들을 봤는데 네. 보면 볼수록 왜 이런 게 기사거리가 될까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았어요. 뭐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기사가 올라온다던가 점점 그냥 머리 기사만 대충 읽어보고 안에 내용은 보지 않고 그러니까 메이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사라져 있었으니 네네. 지역 언론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게 별 관심은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여기 와서 수업을 듣고 그래 내가 조금 생각이 바뀌고 좀 더 귀를 열고 눈을 떠야 좀 더 내가 사는 곳이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 거죠. 네. 우선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곳이니까 다른 곳으로 더 이상 이제 갈 계획은 없고 저는 계속 이제 화성에 있을 생각이라서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아이가 저학년일 때는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이제 내년이 6학년이 될 거라서 중학교 진학, 고등학교 진학을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아, 살고 있는 네, 지역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선은 제가 관심 있는 것들로 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으니까 네. 지역 언론도 이제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많지만 그 내용들이 딱딱한 게 사실은 많아요. 뭐 군공항 이전이라던가 뭐 환경 오염이 어떻다든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엄마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관심이 있게끔 조금 더 관심 있는 것들로 네. 우선은 저희 웹 시민신문으로 사람들을 유입을 시켜서 좀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검색어를 치지 않으면 굳이 볼 수 없는 내용들이 지역신문에는 많아서 그렇게 사실은 관심을 가진 않았거든요. 네. 좀 더 흥미요소, 엄마들이 좀 더 필요할 정보를 조금 친절하게 주면서 좀 더 많이 구독을 필요성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기대가 크네요. 저희 권영일 선생님은 미디어 제작 유튜브 교육을 받으시고 화성 2당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도 하셨었던 분이시죠. 네, 마이크 주시고 그때 운영하시면서 그 미디어를 만드시고 네. 하셨던 분이셔서 언론에 제가 관심이 많은, 그러니까 언론뿐만이 아닌 어떤 미디어의 어떤 그런 채널, 네. 미디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실제로 하고 계시고 본업이 네. 따로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책상에 있는 저 카메라 2개는 다 지금 녹화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네. 이거 하셔서 뭐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리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게 좀 능력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주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언론 그리고 그 미디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공적인 그 기관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네네. 그동안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사익을 위해서 이 그 공적인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들이 왜 그런가를 보면 그 사주에 의해서 이것이 일부가 소유가 되다 보니까 그 도구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 그래서 언론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곳에서 이제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지역 언론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 언론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중앙에서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그 국회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쓰레기 문제, 보도블럭이 매일 까부셔지고 있는 문제, 네네. 그리고 공공항 소음 문제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 다루질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그런 것들이 공론화가 되고 할 네네. 필요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아직 그런 기능들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네. 지역에 있는 신문들이 그 역할들을 좀 감당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죠. 거기에도 지역 신문들조차도 혹시 사적인 이익으로 이 도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소유가 여러 사람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인 시민신문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공동체 물론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관심을 계속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권영일 그 PD님은 그러면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언론은 무엇인가요? 개인이 사주가 되어서는 일부 소유가 되어서는 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영리성을 좀 더 강조하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공공성? 그 사안들이 잘못됐을 때 뭔가 바로잡을 수 있는 견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이 공적인 역할을 해야지. 네.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는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서 나의 이익을 담기 위해서 이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네네. 가령 네이버가 가령 어떤 홈쇼핑에 계속적으로 엄청난 그 미디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홈쇼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이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형식으로 지금 했던 것이 문제가 됐잖아요. 이런 것 같이 사익적으로 이 공적인 기구를 사용하게 됐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뭐랄까 반감되고 굉장히 손해를 보는 그런 사안들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면 네이버나 언론이 사실은 공공의 역할을 하는데 그 수익이 사실은 공공에게 돌아가지 않고 어찌 보면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구조에 대한 문제점도 얘기를 하셨네요. 저희 화성 시민신문은 주식회사 법인이고요. 시민주를 추후에는 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는 비영리 주식회사의 법인을 띄고 있지만 사실은 비영리 법인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민주를 모집을 하게 될 때 지역 언론에 관심 계시는 분들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을 이어서 가면 그렇다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지역 언론에 대한 중요성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는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면 시민신문을 비롯한 어떤 지역의 언론들의 기대하는 바나 지역 언론이 다뤘으면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성시에는 지금 주간지가 4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신문은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알기로는 10여 개가 좀 전체 언론사가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이렇게 활동하는 지역 언론사가 한 1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인터넷 신문 포함해서. 화성시의 지금 인구수는 86만 정도 되고 조금 있으면 90만, 100만을 앞두고 있는 대도시의 지역 언론사는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그렇다 하면 근데 그 지역 언론사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콘텐츠가 좋다라고 하는 게 비례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어떤 비판 의식에서 대한 언론으로서의 저희 시민신문이 나온 부분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참여하시고 앞으로 언론 기자로서도 활동을 하실 건데
그렇다면 내가 만들어가는 지역 언론, 내가 만들어 참여하는 시민 언론이 어떤 기능을 했으면 좋겠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엄마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관심이 있는 딱딱하지 않은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당사 직업인이라서 그게 딱딱하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몰두하는 주제이긴 한데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딱딱하다라고 하니 그 차이가 왜 날까도 사실은 듣고 싶고 그렇다면 시민들이 좀 관심이 유입이 가능한 어떤 그런 콘텐츠들은 뭐가 있을까도 되게 궁금해요. 지금 우선은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주제는 화성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알려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제가 이제 엄마들이 관심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엄마들한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관심이 가는 거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게 뭐죠? 네. 학원 그러니까 교육 뭐 교육이라던가 육아라던가 지원금이라던가 지원금 네, 중요하죠. 아이들 뭐 등굣길이 그러면 뭐 등굣길 개선이라던가 그리고 학교 앞에 뭐 사고 위험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뭐 카메라를 설치를 한다던가 뭐 그런 맞아요. 아이들과 육아와 좋은 뭐 뉴스죠. 이런 로컬이나 뭐 이런 농사산물을 살 수 있는 뭐 그런 곳이라던가 네.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놀 수 있는데 그렇죠. 네, 놀 수 있는데 문화생활? 가볼 수 있는데 네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은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데 가서 놀 수가 있는데 네. 여기에 이런 게 들어온다더라.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로컬에서 이런 음식을 사 먹는데 요 근처에 이런 게 있어서 오염이 될 수 있다더라. 여기에서 재배를 한다더라. 예. 좀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관심도 가서 내일처럼 느껴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역 언론에서 네. 우리 시민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네. 아주 와닿는, 네. 구체적이고 밀착된 그런 네. 정보와 얹어서 네, 네. 이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 거에 네. 대한 그런 기사가 좀 더 풍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쓰고 싶은 기사가 그쪽이신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네. 네, 엄마들이 잘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구석구석 네. 조그만 공간들이 화성에서 뭔가 이렇게 해놓은 조그만 공원이라던가 뭐 이렇게 볼거리들이 있는데 그죠. 네, 그게 이제 각각의 블로그라든가 그냥 개인이 어디 조금 알아서 이제 이렇게 차 마시면서 요번 가봤는데 주말에 한번 가봐 거기 괜찮았어.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보내고 좀 괜찮은 데를 찾아내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단어나 이런 걸 모르면 찾아가기가 좀 그렇고 관심이 없으면은 그냥 계속 집에 있거나 아니면 뭐 더 멀리 가거나 화성을 떠나서 네.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정보를 좀 줬으면 맞아요. 좋겠다. 화성에 네. 사실 재미난 곳이 아주 많거든요. 네, 맞아요. 땅도 넓고 바다도 네. 있고 산도 있고 자연이 아주 좋죠. 그죠, 정기용 선생님? 마이크를 넘겨서 환경 운동가시고 저분은 뭐 바다 뭐 습지 이런 데 할 때 이렇게 날아다니시는 분 중에 하나신데 화성의 환경이 아주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화성에 뭐 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팔경보다 더 좋은 그 곳곳에 숨어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가볼 수 있는 곳들이 우리가 화성시에 정해놓은 거 외에도 굉장히 곳곳에 많이 있고 화성이 의외로 자연 생태가 굉장히 생태적 다양성이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주민들이 조금 알아가고 같이 이제 지켜내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언론에서 신문에서 네. 지역 언론에서 이건 중앙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이니까 지역 언론에서 좀 많이 다뤄줘서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자체는 그것을 확인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들이 아마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최근 한 달 사이에 화성 지역에 수달이 한 5군데에서 발견됐거든요. 근데 최초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화성에 한 1년 전만 해도 수달이 한 군데도 없다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화성 전 지역에서 5군데, 6군데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을 거예요. 아마 화성시는 모를 거예요.
올 건데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역신문이 중앙신문도 아니고 지역신문이 아마 그런 것들은 좀 더 밀착하게 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점차 갈수록 자치 행정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될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그게 올바른 추세이고 그러면은 그런데 그런 상황에 비해서 인구 100만이 상황에서 지역 신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프라인 신문들도 있는데 그 신문들이 나름의 특색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화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좀 더 저는 지역 신문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되 좀 자기 성격을 가지고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화성신문이 지역신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성신문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찾아오고 독립성을 좀 찾자. 지역 그 경제나 어떤 지역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신문을 좀 만들어서 주민들이 주인되는 중심이 되는 어떤 신문을 만들어 나가자는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자본을 주민들이 만들었고 주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그 앞으로 커져가는 이 자치 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구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 역할은 그 중에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활 문화나 생활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지역신문에서 바로 잡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잠깐만요. 그 수달이 발견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보통 잘 모르시거든요. 수달이 다 있는 거 아니야? 혹은 수달이 그렇게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만 해주시면. 짧게 설명드린다면 수달은 어쨌든 하천 생태계에서 가장 그 최상의 포식자거든요. 포유류. 그러니까 포식자라고. 네. 그러니까 수달이 있다라는 거는 먹이 사슬 관계에 있어서 안정적인 구조가 형성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당한 먹이가 있어야 되고 수달이 살 수 있는 먹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달이 일정한 수질이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정하게 수달 같은 경우는 뭐 10cm, 2cm 정도 이상의 먹이를 먹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그 작은 또는 그 어류들이 먹을 수 있는 중간 정도의 사이즈 먹을 수 있는 또 작은 사이즈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그게 밑바닥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작은 수소문천부터 시작해서 큰 물고기까지 그 다음에 그러려면 적당한 수질이 또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먹을 게 풍부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 수달이 이제 그쪽으로 내가 물도 좀 깨끗하고 적당한 먹거리도 있고 이래야지 수달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화성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달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천 지역에 수달이 발견됐다는 것들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하천 생태계가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예요. 화성시가 환경이 나쁘지가 않은가 보죠? 되게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 일부는 많이 관심을 해오고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화성시는 공간이 넓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용인은 주택 난개발이라면은 화성시는 그 공장 난개발이 심각해요. 그래서 대기질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로컬 푸드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다면 꼼꼼한 검사를 갖다가 해야 된다든지 이런 자연적 조건, 그러니까 그런 그 다양한 자연적 조건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뭐 대도시도 있고 이런 가운데에서 굉장히 복잡한 도시이기는 한데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뭐 일정 부분의 자연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고 의식들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고 또 시에서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환경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감사합니다. 화성시가 넓기 때문에 기자 입장에서는 화성시는 취재할 거리가 아주 차고 넘치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기자만 많다면
저희는 많은 기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지역 언론이 좀 집중해서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권영일 선생님은 하실 말씀이 여전히 많으실 것 같네요. 항상 저희 시민신문 회의에서 저분이 강조하는 부분은 주민자치회에 다 들어가야 한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활동을 해야 바뀐다. 그게 아주 그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시는 분이라서 저도 참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 이렇게 넘기셔서 권영일 선생님은 유튜브 저희 시민신문 촬영 유튜브 편집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면서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 언론에서 다뤘으면 집중해서 다뤄야 할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주민자치와 이제 이 공론화장 그리고 이 도구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카메라가 지금 3대가 와 있고 인력이 3분이 와 계세요. 이 공적인 일들을 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직접 선출을 해가지고 이제 세운 화성시장 그리고 행정의 이야기들을 대부분 담는데 이 자원을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가 된다는 얘기는 화성시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런 권한을 주민자치회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산도 같이 그렇죠. 많이 내려온다는 그 얘기는 각 읍면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이 정기적으로 이분들이 고생해 줌으로 해서 가령 화성시장이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그런 얘기들이 담길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동네의 공론화들이 시작되고 네네네. 그리고 동네에서 시작된 것들이 지역회의에서 가령 같이 논의돼야 될 사안들은 가령 공공항 문제를 뭐 읍면동 한두 곳에서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이것들이 우리 전체의 의견이다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네. 그렇다면 그런 읍면동 전체가 모인 가령 지역회의에 또 벗어난 나머지 사안들이 더 큰 어떤 단위에서 그런 것들이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런 그 지금의 기술들이 굉장히 올라와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자치분권 협의회라고 하는 곳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화성시의 자치분권 협의회에서도 이 언론 그리고 공론화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때 논의가 됐어서 네네네. 향후 내년부터라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움직여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마을 자치센터에서도 이런 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네. 그렇게 맞아요. 그런 단체 뭐 센터 이런 데서도 작은 공론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코로나로 대면이 어려워지면서 저희가 외려 비대면으로 만나게 되면서 줌 회의로 하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플러스된 효과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공간과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좀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어떤 툴에서의 새로운 지평이나 이런 게 마련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죠? 그리고 원래는 대면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비대면이 주는 좀 효율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도 있어서 네. 공론장에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도구, 회의의 도구로서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네. 공론화에 들죠. 굉장히 큰 효율적이고 저비용의 뭐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인터넷 그리고 개인 방송들을 통해서 이런 환경들이 너무나 지금 잘 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그 시스템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것들이 저희가 해 나가야 될 일. 제가 보기에는 시가 가령 정부 지자체가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거는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권영일 선생님은
주민의 자치의 참여를 지역 언론에서 어떤 공론장의 역할, 플랫폼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재밌었는데 이걸 보실 분들이 재밌을지 모르겠네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벌써 10시 51분이라 저희가 이제 기획했던 1시간 내에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언론, 기사 이쪽에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제보거든요. 기사 제보. 기사 제보나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면 그 기사의 종류나 컨텐츠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아무리 바깥에서 접촉을 해도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거나 내부에서 알려주는 그런 기사는 좀 더 좋거든요. 어제 저녁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화성 동탄에서 야생 멧돼지가 잡힌대요. 멧돼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밤마다 천변을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데 멧돼지는 다행히 아직 보진 못했어요. 근데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어디다 걔네들을 묻는지 아니는 거예요. 어디다 묻어요? 그랬더니 보통 그분들은 동탄에서 잡은 멧돼지면 동탄에 묻어야지. 그걸 왜 봉담에 와서 봉담에 무슨 산에 묻는데요, 걔네들을. 그래서 봉담 지역 현안 카페에 사람분들이 이렇게 뿔이 나가지고 그런 글이 올라왔다. 시민신문이 이걸 취재해서 기사를 써달라라는 제보를 하셨어요. 시민 참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걸 고민을 해야 할까? 시민신문이나 지역 언론에 시민신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역 언론의 플랫폼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원활하게 잘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시민 주체로서 그것들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할까? 참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짧게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되는 단계니까 일단 화성시민은 어떤 특정한 사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소액의 시민들이 다수의 시민들이 좀 모여서 자본금을 만들고 그 자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신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오프라인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내는 그 후원금을 가지고 지금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역 언론이 가장 큰 어려움은 얼마나 지속성을 가지고 이 신문이 유지되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6개월밖에 안 된 그 신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3년, 5년 이렇게 10년을 가려면은 기사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지역 신문이 지역 신문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고 그런 참여를 해주셔야만이 이 신문들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신문도 나름대로 지금 목적에 처음에 출발했던 정신과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그 기사를 쓰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역신문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만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고 싶고요.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것이 지역신문이 살아갈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이나 제가 후원 회원이기도 하거든요. 모집을 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있어갖고 그런 어쨌든 그 신문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편집에서 할 수 있는 일, 기자나 편집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서로 이게 맞물려서 가면서 좋은 기사를 쓰고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신문 홍보대사 같은 발언이셨어요. 이은미 시민기자님. 저와 같은 화성 각 지역에 관심이 있고 하는 그런 시민 기자분들이 많아지는 게 저희 화성신문이나 지역 언론이 더 단단해지고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 구독자층이나 어떤 시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말랑말랑한 현실이 아니고 그 문화 체험 이쪽에 관련된 좀 따뜻한 네, 기사들이 좀 많이 있으면 네, 네. 유입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신가요? 그런 모모 책방 기사는 제가 여기 보기 전에 아, 오마이뉴스에서 봤었어요. 근데 그 기사 화성 좋죠. 시민신문의 기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여기 네. 와서 이제 아.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됐는데 그런 네네네. 것들. 아 그런 기사 좋죠. 네. 그쵸. 저희도 지역의 그런 소소한 소개할 네. 사람이나 이야기 음. 그런 것들을 신문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록적인 입장에서. 사실 그러려면 기자가 많이 필요해요. 네. 10명이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현 선생님 바쁘시네요. 네. 찍으려고 말하려고. 일단 백이라 죄송합니다. 일단 시민신문 우리 지역 언론들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좀 그 화성 시민신문 같은 경우는 좀 즐거운 놀이터의 역할을 좀 했으면 하고요. 그러면서 공론화장으로 주민들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역할들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작은 네네네. 지금도 하고 있지만 궁금한 네네네.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작은 문제들 뭐 환경에 대한 뭐 수달 문제들도 이 공론화를 해서 앞으로 그런 관행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 뭐 자그마한 예로 들었지만 소소하게 우리 작은 모모 책방 같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이런 얘기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네네. 그런 것들을 공론화하고 이게 시민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는 역할들을 좀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 시민주간의 작은 공론장을 신청하면서 네, 저의 개인적인 취지는 지역 공론장 이런 작은 공론장이 너무 반갑고 좋거든요. 이런 거를 사실 저희 신문 주간으로 많이 해도 되고 이런 게 많이 알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했고 저희 향남에 같이 사무실을 쓰는 의료사한테도 국장님한테 이거는 꼭 신청하셔서 같이 함께 참여를 하자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다양한 주제로든 우리 시민신문이나 지역 언론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중지를 전달하는 그런 창구가 돼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지역에서 나아갈 방향까지 저는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안과 문제점과 어떤 지적, 비판, 견제의 역할도 있겠지만 지역의 여론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언론이 선도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게 아니고 시민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주제를 던져서 그 주제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그런 역할. 그것이 저희 시민신문이 앞으로 하고 싶은 역할이고요. 저는 언론사가 권력을 가지면은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지역의 언론은 어떻게 방향을 해야 하냐. 화성의 시민분들이 원래 가질 수 있는 시민 권력을 저희 신문이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된다면 시민분들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좋은 이야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참여 주간을 신박하고 재미있게 기획한 화성시청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쯤에서 저희 공론장은 마무리를 하고요. 인사 같이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반갑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많이 들어와 주세요.